실장님이 출력을 해달라고 해서 얼른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출력을 하고 이렇게 출력물을 드리고 이제 미팅을 가셨는데, 미팅을 갔다 오셔서 굉장히 인상이 안 좋으신,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가서 봤더니 이 도면의 치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황당하죠, 사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 융융입니다. 이번 영상 컨텐츠는요, 설계에도 품격이 있다 라는 주제로 치수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치수표현에도 설계 통칙을 기준으로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제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출력을 했을 때 치수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나 아님 시공 제작에서 필요한 치수가 누락되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치수를 대충 기입하면 안 되는지 대략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도면은 시공과 제작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는 회사에 소속된 경우라면 그 회사의 이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표현을 설계에서 얼마나 통일성 있고 규칙성을 반영해서 잘 작성해 주느냐에 따라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설계 품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도 설계 디자이너 전문가의 품격이 느껴지는 설계도를 작성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총 5가지의 부제로 파트별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설계 통칙을 기준으로 치수 형태를 만들어라 라는 부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설계 통칙을 잘 모르시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계 통칙에 따라서 치수에 대한 표현 기준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A, B, C, D 타입별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통 이 네 가지 타입에서 흔히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 바로 D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 타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설계 통칙에서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제가 좀 명시를 해 봤는데요. 여기서 치수의 명칭을 좀 소개해 드리면, 치수 문자와 치수선, 그리고 치수 보조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문자의 크기 같은 경우는 2.5 정도를 사용하고요. 치수선에서 문자가 떨어지는 간격은 1mm,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튀어나오는 길이 또한 3mm 정도를 이용을 하고요. 치수 보조선의 길이는 20mm 정도로 치수 보조선 끝에서 점까지의 거리는 3mm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통칙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살짝 유두리 있게 변형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형 조정을 통해서 설계 통칙에 맞는 설정으로 환경 조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유형 명령 dim 스타일을 이용하셔서 관리창을 불러와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화면의 목록을 보시면 Annotative, ISO, 스탠다드 이렇게 3가지 목록이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목록을 수정해서 쓰기보다는 직접 새로운 목록을 만들어서 저희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만들기를 하실 때 New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만들어질 유형의 이름을 적어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A라고 이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tart with라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start with는 기존에 만들어진 치수 유형을 참조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할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ISO 25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Continue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형 세부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Symbol and Arrow 메뉴로 이동을 하시고요. 화살촉의 모양부터 변경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D타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스트 부분에서 도트 스몰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세컨드는 자동으로 퍼스트에서 지정한 목록과 동일하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 점의 크기가 2.5 설정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작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 정도의 크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라인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라인 메뉴에서는 먼저 Extend by Tick라는 설정을 제가 수정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치수선에서의 이 튀어나오는 길이를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설계 통칙에서는 3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치수가 스택처럼 쌓아 올라가면서 치수를 기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별도로 가이드선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설정을 안 하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9 정도의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Extend by dim line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처럼 치수선이 튀어나오는 길이를 조정하는 부분이었다면 바로 치수 보조선에서 튀어나오는 길이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튀어나오는 길이와 이 튀어나온 길이가 일정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를 줬기 때문에 여기를 2로 설정을 바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3으로 했다면 동일하게 여기서도 3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Offset from Origin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은 어디를 설정하는 부분이냐면 점에서 치수 보조선 끝까지의 거리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설계 통칙에서 정한 사이즈가 이제 3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저는 2를 지정하는데, 여러분들이 3이 적당하다 생각되시면 3으로 지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씩 수치를 변경하는 이유는 설계 통칙에서 3 정도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꼭 3을 이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이 부분은 유두리 있게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문자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높이에 대한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문자의 크기는 오토캐드가 기본 설정을 잘 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이 다른 값으로 되어 있다면 2.5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계 상황에 따라서 2 또는 3 크기를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2.5 크기 정도를 적용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Offset from dim line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치수선에서 문자 밑에까지 떨어지는 간격을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1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문자에서 1000 단위의 콤마를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1000 단위의 콤마 표시 또한 설계 통칙에서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옵션에서도 콤마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본다면 프라이머리 유니트 메뉴로 오셔서
유닛 포맷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 목록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하실 때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은 자동으로 콤마 표시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유형 타입의 설정을 알아봤는데요. OK 하시고 나오시면 A라는 목록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항목을 수정하고 싶다면 항목을 선택하시고 모디파이로 다시 진입을 하시면 아까와 봤던 세부 설정 창을 다시 불러와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 하고 클로즈 하고 한번 나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딥 라이너 명령을 사용하셔서 치수 기입을 살짝 해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치수가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치수가 이렇게 안 나오신다면 치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1을 하셔서 dimstay라는 목록을 보시면 여기가 ISO20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A라는 목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A라는 유형의 타입으로 치수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럼 설계 통칙에 따른 치수 유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규칙성과 통일성 있는 치수 기입을 하자라는 부제로 영상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규칙성과 통일성은 설계도를 보시는 분들에게 시각적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화면을 보시면 각 도면들이 실제 배치 축척에 따라서 다른 크기로 작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배치도에 작성된 치수 문자의 크기와 평면도에서 작성된 치수 문자의 크기가 실제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봐 드리면 이렇게 실제 가까이 놓고 봤을 때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각 배치 축척에 따라서 치수 크기를 다르게 정해 주셔야 나중에 출력을 했을 때 모든 동일한 크기의 결과값으로 출력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수는 각 도면에서 기입하실 때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었지만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통일성 있게 작성하셔야 하는데 화면을 잠시 보시면 아래쪽 치수 보조선의 길이와 다음 위로 기입된 치수선의 간격이 통칙에 따라서 적절히 규칙성 있게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저는 보통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이드선을 작성을 해주고 치수를 기입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다른 방향에서도 치수를 기입하실 때 좀 더 통일성 있게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선을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그럼 예시로 작성을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평면도를 하나의 예로 설명을 진행해 본다면 먼저 배치된 축척을 참고하셔서 치수의 크기부터 정하고 유형을 만드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배치된 축척이 화면을 보시면 50분의 1로 축척 배치를 했기 때문에 치수의 크기를 이 기준에서 만들어 본다면 치수 유형 관리창을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이름은 나중에 도면 축척에서 축척별로 유형이 만들어지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 50분의 1이니까 D-50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D를 붙이지 않고 50이라고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나중에 잘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만들었던 유형을 기준으로 유형이 만들어지면 좋기 때문에 유형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지정해 주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따라하기 식으로 혹시 진행을 하셨다라면 A라는 이름의 유형을 지정을 해 놓으시고 Continu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류 메시지가 떴던 이유는 현재 유형의 이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류창이 떴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류창 없이 상세 정보창으로 이동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치수 유형의 이런 수치를 우리 조정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유형의 상세 정보 수치 변경을 하지 않고 피트 메뉴로 오시면 치수의 전체 크기 정보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수치 정보를 아까 배치된 축척 정보가 50분의 1이었는데 거기서 50이라는 값을 여기서는 배율로 생각하시고 값을 주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도면이 100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100을 주시면 되고요. 배치 정보가 200분의 1이면 200을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치수의 전체 크기 정보만 변경을 하신 후 OK 하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시고요. 그럼 이제 치수 유형을 만들었으면 가이드선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선은 렉탱글 명령을 사용하셔서 건물의 외곽선 기준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첨화선 쪽을 기준으로 덧그리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옵셋을 이용해서 외축으로 옵셋을 진행해 줄 건데요. 여기서 옵셋 간격은 아까 치수 크기를 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배치된 추측 정보를 이용해서 간격을 잡아주면 좋은데요. 50분의 1이니까 여기에 50 곱하기 10을 하시면 500 간격으로 옵셋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00분의 1이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 하셔서 1000 간격으로 옵셋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50분의 1이니까 500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를 옵셋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가이드선을 그렸던 사각형은 지워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된 이 가이드선은 나중에 출력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레이어 설정에서 데프 포인트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출력에서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비출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출력될 수 있도록 설정이 끝나셨으면 이제 치수 기입을 해볼 건데요. 우선 현재 지정 유형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유형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캐드 화면과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애노테이션에 보시면 여기 치수 유형이라고 보이죠?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만든 치수 유형이 아니다라면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m liner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치수가 기입되는 위치는 첫 번째 옵셋된 라인 손상에서 그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시면 되고요. 가이드선 두 칸 정도에서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그 위치에 딱 맞춰서 치수가 기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건축 벽체에 대한 중심선 부분으로 치수를 기입을 했고요. 다음에 작성되는 치수는 전체 치수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이드선 마지막 선에서 기준을 잡아서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경우라면은 위에 가이드선을 하나 더 만드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은 이 시트에 배치된 영역이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 여기에 걸치거나 묻힐 수가 있어요. 또는 너무 타이트하게 걸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좀 적절히 배치 축척을 조정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방향에서도 치수를 기입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옵셋된 가이드 선에서 위치를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간 건너뛰어서 위치 자리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치수, 자, 이와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통칙에 준하는 치수 기입으로 규칙성 있고 통일성 있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번 학습의 주제는 품격 있는 설계도 만들기라는 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시공자나 제작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입하자라는 부제인데요. 이번 부제의 핵심은 바로 치수의 가독성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수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문자의 위치를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잘 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동을 하시면 분명 치수선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치수를, 문자를 제가 움직여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치수 문자와 치수선의 위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문자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설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딤 스타일 치수 유형 관리창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모디파이로 들어가신 후에 여기서 피트라는 메뉴에서요, 여기 보이는 레디얼 체크를 아래 걸로 체크를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는 곳도 아래 걸로 변경을 해 주시고 오케이 하고 나오셔서 문자의 위치를 한번 작성을 해 놓고 제가 이동을 해 보면 이렇게 치수선이 같이 이동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치수를 기입해서 치수 문자의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싹 정리하고 치수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겹치죠. 자, 여기 부분도 이제 많이 겹치고요. 자, 그리고 전체 치수까지 기입을 하고 문자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를 선택하시고, 자, 이동을 하는데 이 290이라는 치수 문자를 이동하느냐 100이라는 치수 문자를 이동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가독성을 생각하셔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290보다는 100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서 자리를 잡아 볼게요.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더 치수 문자를 잘 알아볼 수가 있겠죠. 또는 100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290의 위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변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유의하실 것은, 너무 치수 문자가 이런 식으로 동떨어져 있으면 어느 부위에 대한 치수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근처에서 자리를 잡아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뜻하지 않은 설계 사고를 예방하자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치수를 잘 기입했는데 어느 순간 치수가 이상한 위치로 가 있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을 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가 막 이렇게 0으로 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위치 지정된 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치수가 이상한 위치로 가 있죠. 이렇게 치수가 원하지 않게 바뀌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을 해놓고 무브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복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이 가끔 생기거든요. 항상 생기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가끔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무서운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열심히 도면 설계를 잘 해놨는데 실장님이 출력을 해달라고 해서 얼른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출력을 하고 출력물을 드리고 이제 미팅을 가셨는데, 미팅을 갔다 오셔서 굉장히 인상이 안 좋으신,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가서 봤더니 이 도면의 치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되게 황당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제가 알아낸 게, 환경 설정에서 이제 치수에 연동되는 설정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제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면을 이동을 하시고 뭐 복사를 하시든지 지지고 볶고 하셔도 치수의 위치가 전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 설정은 이제 어디서 하냐면, 옵션 환경으로 들어오시고요. 옵션 환경에 보시면 메뉴에서 유저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Associative Dimension이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체크를 끄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치수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켜놓고 이제 보여봐 드리면, 이렇게 객체에서 치수를 이제 기입을 했을 때 이 객체가 이제 변하면 이런 식으로 치수도 같이 객체의 변형에 따라서 바뀌는 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를 이동하거나 할 때 치수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정이 굉장히 뭐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 알겠는데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을 꺼주시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치수가 객체의 변화에 따라서도 같이 연동이 되지 않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치수를 기입한 것과 그 다음에 설정을 끄고 이제 기입한 게 있는데, 제가 이 가로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같이 따라다니죠. 아까 분명히 환경을 껐는데 여기는 안 따라다니고, 즉 여러분들이 그 체크를 꺼놓은 상태에서 치수를 기입한 것만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그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다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 체크를 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해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치수를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갖다 놓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그게 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제 끄시고 치수를 기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체크를 미리 끄지 못한 경우에는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만의 전문성 있는 설계 품격을 갖추자 라는 부제를 마지막에 좀 붙여봤는데요. 이 부제를 제가 넣은 이유는, 초반에도 잠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설계 통칙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자의 역량에 따라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설계 역량으로 적합한 스타일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량을 좀 키우시면 여러분들만의 설계 스타일을 갖추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설계에는 통칙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설계 통칙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계에 잘 반영만 해준다면은 아주 멋진 품격 있는 설계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 설계도의 이제 품격 치수편을 알아봤어요. 모든 걸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성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